안녕하세요. 박미수 박사입니다. 요즘에 굉장히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. 너무 많죠. 아프고 껄끄러운 인후통. 오늘 이제 모관이 아프신 분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.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름철에 이 목점막은 우리 몸에 가장 고생하는 기간이라고 할 수가 있죠. 그러니까 기온차, 습도차,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염증 요인들이 끊임없이 이제 목을 공격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 코로나라든지 인플루엔자, 그다음에 감기 바이러스도 끊임없이 목을 이제 공략하고 있죠. 그래서 이 목안 쪽이 아프신 분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요. 그 원인은 이제 한 4가지 정도로 저는 이제 분석을 해봤습니다. 먼저 감염성 질환이죠. 바이러스 질환, 목감기, 코로나, 인플루엔자 바이러스. 그 다음에 세균성 감염도 굉장히 많습니다. 목 안에 이제 면역이 떨어지게 되면 목 안에 있는 구조물들, 편도나 인두 이런 부분에 세균이 끼어들게 되면서 이렇게 염증을 일으키고 굉장히 아플 수가 있고 또 고열도 나죠. 자,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목이 안에 있는 이런 부분은 우리 몸 다 퍼지는 부분에 입구에 있기 때문에 미세한 이제 폐혈증의 어떤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. 근데 이런 감염성 질환들은 목이 아프고 기침, 가래, 콧물을 동반하게 되고 열이 나니까 비교적 이렇게 감별하기는 쉽습니다. 두 번째 또 어떤 질병이 있을까요? 에어컨병이 있습니다. 에어컨을 계속 쐬다 보면 이 에어컨 자체가 우리 목에 면역에 굉장히 떨어뜨리게 되고 목점막이 건조해지면서 굉장히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면역학적인 어떤 기전이라든지 혈류학적인 기전 그런 부분이 다 떨어지게 됩니다. 호흡기 점막이 건조하게 되는 거죠.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에어컨이 있을 때는 이게 자율신경계 쪽에 같이 이제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소화불량이라든지 혈액순환이 안 되는 수족냉증, 전신에 이제 관절통을 동반한 근육통, 그 다음에 이런 증상들이 같이 동반하게 됩니다. 에어컨 질환이 있게 되면 아무래도 호흡기 질환은 없겠죠.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감별을 하게 되고요. 의외로 요즘에 에어컨 질환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. 그럼 최근에 또 이제 늘어나고 있는 질환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고요. 굉장히 기승을 부렸다가 좀 가라앉았죠. 자, 일사병입니다. 우리가 햇빛에 오랫동안 노출되고, 그 다음에 고온 환경에서 오래 있다 보니까 체온 조절이 안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몸이 열이 올라가 있는데 굉장히 건조해져 있는 것 같은 상태예요. 그래서 뭔가 이제 의식도 이렇게 조금 이렇게 말씀하실 때 보면 기운도 되게 없어 보이고 의식적인 어떤 저하도 이렇게 약간 동반되는 그 기억력도 떨어졌다. 뭔가 모르게 기운이 굉장히 떨어진 그런 양상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네 번째는 소화기관 관련된 증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소화불량 환자가 굉장히 많아요. 그 다음에 장염 환자들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. 이렇게 몸이 어떤 컨디션이 떨어지고 면역이 떨어졌을 때 우리 장도 호흡기 못지않게 같이 이렇게 공격을 받게 되죠. 그래서 소화불량이 있다 보면 위산 역류가 되거든요. 그러니까 위에 있어야 돼 위산이 이렇게 식도 쪽으로 올라오게 되면 목이 따가울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럼 장염 때문에 문제가 될 수도 있죠. 설사로 인해서 탈수가 되다 보면 아무래도 목이 건조하게 되고요. 또 장염이 있으면 소화불량이 더 가속화되니까 이런 어떤 불편한 증상이 이 목 쪽으로 많이 전달이 될 수 있습니다. 감염성 질환, 에어컨병, 일사병, 그 다음에 소화기 질환 이 4가지가 끊임없이 우리 목을 공격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. 이렇게 여러 가지 원인들이 이제 복합되어 있으니까 진단이 쉽지 않습니다. 물론 한 가지 원인으로 오는 게 아니라 2가지, 3가지 원인이 겹쳐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얼마 전까지 감기였다가 그 다음에 왔는데 또 장염이 있고 장염이어서 이렇게 고치다 보면 또 에어컨병, 냉방병에 또 이제 노출되시는 분도 있고요. 자, 그래서 병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겠죠. 증상이 굉장히 심하면 병원 치료가 필요하고요. 특히 감염성 질환이 의심된다고 한다면 병원에서 진찰을 받는 게 필요하겠죠. 특히 고령자나 만성 질환자는 필수입니다. 세균성 감염이나 심한 증상을 이제 약물로 이렇게 치료를 해야 되겠죠. 독감의 경우에는 타미플루 같은 항바이러스제, 코로나에 걸린 고령자나 만성 질환자의 경우에는 또 최근 개발된 항바이러스제가 필요할 수 있으니까 호흡기 질환이 의심되는 상태인데 이 증상이 굉장히 심하거나 면역 취약자들은 병원에서 진찰을 받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. 나머지 부분들은 이렇게 증상이 심하지 않고 본인이 조절할 수 있다면 조절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 증세가 더 악화되지 않도록 미리 조기에 이제 차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첫 번째는 뭐겠습니까? 수분 섭취를 원활하게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래서 아까 이제 모관이 안 좋으신 분들 살펴보면 의외로 이제 탈수가 되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. 여름철에 물을 많이 드셔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탈수를 유발하는 음료들, 커피라든지
가당음료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많이 드시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수분 섭취를 원활히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. 하루에 2리터 이상 반드시 섭취를 하셔야 되고요. 목이 편안해질 때까지 물을 씹어 드신다고 생각하시면서 수분 섭취를 얌얌얌 해주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에어컨 관리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. 어쩔 수 없이 덥기 때문에 우리가 또 체온이 너무 올라가는 것을 방치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에어컨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현명하게 에어컨을 사용하셔야 됩니다. 실내에 있을 때 에어컨을 바로 쐬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. 본인이 어쩔 수 없이 에어컨을 바로 쐴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한다면 얇은 가디건 같은 것들을 입어서 이렇게 아니면 이런 부분들 조금 이렇게 커버해 줄 수 있는 난방 같은 것들을 입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에어컨 같은 경우는 간접 바람으로 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실외 온도차는 5도씨 이상 낮추지 말고, 그러니까 5도씨 이상 벌어지지 않게 해주시는 게 조금 좋을 것 같고요. 근데 평균 실내 온도를 25도 정도로 이제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요즘 같은 폭염에는 조금 온도차가 벌어질 수는 있지만 실내 온도는 25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게 또 관리를 해주시고요. 2시간에 5분씩은 창문을 열거나 환기를 시켜서 바깥 공기하고 또 소통을 시켜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소화불량과 장염이 이렇게 대부분 동반됩니다.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 원인으로 동반되고 단독으로 올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아까 감기라든지 여러 가지 바이러스 질환, 세균성 질환이 있다면 아무래도 이제 그다음에 냉방병이 있다면 여러 가지 통증들이 동반될 수 있으니까 약을 드시잖아요. 약 자체가 소화기 쪽에 문제를 줄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 소화기관이 타격받게 되죠.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에 면역력이 떨어지게 됩니다. 그래서 해로운 음식은 조금 피하셔야 되는데요. 아까 제가 소화불량이나 장염이 굉장히 자주 오시는 분들을 살펴보면 찬 음식을, 그러니까 너무 더워서 찬 음식을 너무 많이 먹었다. 그리고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를 평소보다 2배, 3배 먹었다. 그런 경우가 있고요. 찬물을 또 지나치게 많이 먹는 것도 어쨌든 부담을 줄 수가 있습니다. 두 번째, 지나치게 단 음식. 아무래도 날씨가 덥고 힘들다 보니까 음식들 찾게 되는데 지나치게 단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소화기 쪽에 굉장히 부담을 주게 됩니다. 그래서 단 음식은 조금 적정량만 드시도록 잘 제한을 하시면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대신 소화효소가 많고 발효가 잘 되는 조화로운 음식들을 충분히 섭취해야 되는데요. 식이섬유가 풍부한 각종 채소를 꼽을 수 있겠죠. 마늘, 생강파, 양파, 부추, 브로콜리, 원 등에는 식이섬유와 해독물질이 풍부해서 기운을 북돋을 수가 있으니까 자, 여기서 자기한테 맞는 그런 음식들을 잘 찾아서 드시기 바랍니다. 일반적으로 좋다고 하는 음식도 본인에게 와서는 가스를 많이 유발하거나 포도맵적인 원리로 이렇게 작용해 버리면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항상 소화기 쪽에 잘 이렇게 자기한테 잘 맞는 그런 음식들을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저는 현미도 이제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입으로 호흡하시는 분들이 목이 아프신 분들이 많습니다. 그래서 코로 호흡하는 습관을 좀 들여보십시오. 코로 들이마시고 코로 내쉬면 좋은데 코로 내쉬는 게 좀 힘들면 입으로 내쉬는 것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.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고 차가운 공기, 에어컨에서 바로 냉방기에서 바로 나오는 공기라든지 공기 중에 오염물질로 인한 목의 자극을 줄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호흡에 좀 집중해서 하다 보면 이 긴장되어 있는 몸에 어떤 것도 긴장을 풀어주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목이 아플 때는 당연히 이제 가글을 많이 해주는 게 도움이 됩니다. 그래서 가글을 이제 규칙적으로 좀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. 만약 가글제가 없다고 한다면 미지근한 물에 소금을 차 숟가락으로 반 숟가락 정도 섞은 다음에 플러스 이제 가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시간 날 때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물론 이제 소금을 너무 많이 또 섞으면 오히려 삼투압에 의해서 자극을 줄 수가 있으니까 소량 차 숟가락으로 굉장히 반 숟가락 정도만 섞어서 이렇게 해주시고요. 그리고 가급적 이제 가글만 하고 소금물은 삼키지 않는 게 도움이 되겠죠. 그리고 비타민 C나 청인 항산화제가 풍부한 과일이나 채소를 이제 풍부하게 드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비타민 C가 도움이 되죠. 제철 과일을 조금 드셔주시고요. 아연이 풍부한 음식도 점막의 어떤 면역력을 높여주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. 대표적으로 콩이나 견과류 등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. 그 외에도 이제 아연이 이제 풍부한 음식을 조금 소개드린다면 소고기, 닭고기, 돼지고기, 우유, 요구르트, 살, 달걀, 그래놀라 시리얼, 콩류, 씨앗류, 뭐 해산물 등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하루 1시간 정도 더 주무시기 바랍니다. 너무 피곤하면 목이 잘 이렇게 낫지가 않거든요. 휴식을 조금 더 취해 주시고요. 그래서 주무시기 전에 샤워할 때 수증기로 이렇게 전기 흡입을 좀 해주시거나
그다음에 반신욕을 해서 전기가 몸을 이렇게 감싸게 하면서 이렇게 긴장을 또 풀어주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최근에 굉장히 이렇게 우리 구독자분들, 우리 국민들이 괴롭히고 있는 목 통증, 인후통을 잘 다스리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니까 잘 실천하시면서 이 여름에 더운 날씨, 불규칙한 날씨에 잘 맞서는 우리 구독자분들 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